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업체는 그 LED 조명으로 국내 공공 분야 1위를 하는 업체입니다. 즉 도로나 철도 같은 데 사용되는 그 공공 분야의 LED 조명에서 1위로 납품하는 업체죠. 그만큼 이제 조명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LED 조명 시장이 국내에서는 거의 포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화 시장이 되고 또 거기다 중국산 저가의 저질 그 LED까지 들어와서 판치면서 이 LED가 예전만큼 그 고가의 가격을 받지를 못해요. 가격도 많이 폭락을 했고, 또 이 중국산 저가 그러니까 저질 그 LED 때문에 이 LED에 대한 인식도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LED 한번 설치하면 이게 LED는 이 그 뭐라 그러냐, 단순히 조명이 아니라 이건 가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 갈 때 빼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한번 설치하면 10년 그러니까 거의 뭐 수명이 10년을 간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산 저질 저가의 LED는 몇 년 못 갑니다. 끼케 2, 3년 정도 가면 오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긴 싼데, 그 2, 3년 정도 가면 그것도 뭐 형광기보다는 좋긴 하지만 그 LED 조명으로서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중국산 제품들이 많이 국내에 범람하다 보니까 파인테크닉스는 좀 일반 민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정부 조달 시장에다가 더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는 정부 조달 시장을 통해서 이만큼의 매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지금 3분기까지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30억에서 조금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영업 손실은 5억 2천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 단기 순손실은 16억 정도 발생했고요. 이 정도 그 매출로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기 되게 어려운 데다가 이 매출 자체도 이제 그 늘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 파인테크닉스는 그 사업 자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LED 조명 사업으로는 거의 뭐 한계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우하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회사는 홍석천 회장이 창업자이고 이 양반이 11.39%를 갖고 있고, 그 보면 코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코데스에다가 홍석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일부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데스라는 회사가 최대주가 됐는데, 이 코데스라는 회사는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이 코데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2대주주로 올랐으면 이제 최대주주로 올랐으면서 이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파인 DNC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파인이라는 파인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계열사들이 꽤 됩니다. 다 상장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그래도 알짜배기로 시가총액 다 합치면 4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업체들인데, 이 지금 현재 그 중에서 파인테크닉스는 LED 조명에서는 이제 한계 기업에 도달한 상태죠. 그 성장성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홍성천 파인테크닉스 회장은 요번 2024년 한국에너지 대상 산업포장도 받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오늘 파인테크닉스가 상한가를 빵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성천 회장이 남양 홍씨로 동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테마주라는 것이죠. 그동안 홍준표 이 대구시장은 대선 후보에서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가장 앞선 그 대선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측근인 예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존 매너포트라는 이 사람은 그 워싱턴에서 되게 유명한 로비스트입니다. 근데 이 로비스트라고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친러시아 쪽 로비를 하다가 한번 그 유죄를 받기도 했죠. 하여튼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선대위원장을 지난번에 하기도 했고 해서 트럼프의 측근으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권 인사 중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선동 씨를, 권선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을 만나고 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돈이 되는 쪽, 즉 미국 대통령 자리마저도 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큰 사업을, 뭔가 좀 이권을 좀 챙기려고 하는 건지 이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매너포트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럴 때 뭐 특정 정치권에다 손을 좀 봐주면 이 존 매너포트 같은 이런 러비스트들은 꽤 큰 돈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딱 친 여권 인사들만 만나고 간 것이, 그게 일반적인 이런 뭐랄까 좀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 측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윤석열이 다시 뭐 대통령 자리를 복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아닌데 그렇게 뭐 바로 엊그저께 국민에 대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리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측근인 매너포트가 방한을 해서 홍준표를 만나가갖고, 이 홍준표가 이 파인테크니스의 회장인 홍성천 파인테크니스 회장과 같은 남양 홍씨의 동문이라는 사실이 묻지마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12월 9일날 700원, 뭐 파인테크니스가 700원 찍고 지금 1330원인가 거의 100%, 한 달 사이에 100% 정도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오르기에는 파인테크니스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계속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마저도 적자 전환했으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뭐 하락해서 700원까지 가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이런 이 정치인 테마주나 이런 테마 바람을 타는 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파인테크니스의 주력 사업이 LED 조명이기 때문에, 그 LED 조명이라는 것은 민수시장에서 중국산 저질 저가의 LED 조명과 경쟁을 해야 돼서 경쟁력 자체가 없고, 공공시장 부분에서 이 조달시장, 여기에서나 겨우 뭐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금 조달시장에서만 좀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수익 면에서 갑자기 좋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른 건 정치인 테마 바람을 타고 급작스럽게 오른 것이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테마주로 오른 종목들은 그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처음 움직인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갑자기 뭐 빨간색 찍고 급등했다고 해서 이걸 추격 매수한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